안녕하십니까. 보호공학을 강의할 이성배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호공학은 그 전력산업 중에 그 계통에 대한 고장에 대한 체크, 고장에 대한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계통 전반에 대한 이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력산업의 특징을 보면은 1. 생산 즉시 소비된다. 뭐 얘기는 뭐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전소에 생산되는 즉시 수용가까지 바로 전달이 돼가지고 바로 소비가 되는, 저축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력산업이 다른 산업에 따라서 가장 특징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지와 소비자 간의 거리가 멀다. 물론 뭐 도시 근처에 서울 근교에 발전소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용량 발전소는 경상도, 전라도 저쪽 지역 도서지방에 설치하고 송전소를 거쳐서 수용가까지 전송이 되고 있죠. 다음 에너지 변환이 쉽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얻고 있다. 변환돼서 전기를 얻고 있다. 다른 과목에서 배우겠지만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열, 뭐 지열 등 조력까지.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환이 쉽고 기계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도 쉽지 않은, 전기 에너지에서 다시 기계 에너지로의 변환도 간단히 할 수 있고 효율이 높다. 다음에 복잡하게 계통이 연계되어 있어서 고장시 파급 효과가 크다.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인가요? 도시 전체가 정전이 돼서 도시 전체를 암흑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곳의 고장이 계통 전체에 파급되면은 공장, 그 다음에 산업 설비, 각 가정 모든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 물론 뭐 지하철 못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죠. 기계나 토목, 건축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장을 예측할 수 있고 고장 점검이나 고장 조치에 대해서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사고 시 인명살상이 내지는 뭐 대단한 재산 피해까지 우려되기 때문에 고장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조치, 제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만큼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측정하고 알아내기가, 검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보호 계전기, 기타 자동 제어 설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럼 전력 설비 구성과 각 구성 설비들 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를 변화할 수 있는 발전소 설비가 있죠. 다음 발전된 전기를 송전, 멀리 보낼 수 있도록 변전하는 변전 설비가 있고, 송전 설비가 따로 있고, 다시 전송된 전력을 다운시키는 변전소가 있고, 수용가 쪽으로 분배해주는 배전 설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가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승합 변전소까지는 발전 설비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 편의상 발전소만 별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거기가 송전술로 다시 변전소, 배전소지요. 발전소, 변전, 송전, 다시 변전,
배전. 그럼 각 기계 설비에 대해서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비들이 왜 있는지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제어하고 운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뭔가, 어떤 지원을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운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뭐 발전에 대한 목적은 에너지 변환. 우리가 획득 가능한 뭐 수력자원, 댐, 화력자원, 뭐 원자력, 기타 등등을 기계 에너지를 변환해서 기계 에너지 다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한다. 다음 변전 설비는 생산된 전기를 멀리 있는 수용각까지 전송을 하기 쉬운 효율 높은 전압으로 바뀌기 위해서 승합을 하는 설비죠. 그 다음에 송전 설비는 발전소에서 수용각까지 에너지를 전송하는,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변전은 보내온 전기를 다시 분배하기 쉬운 분배 전압으로 바꿔준다. 변화는 아니죠. 분배 전압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배전 설비는 각 수용가축으로 전력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분배해주는 만큼 그 계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송전설로 어떤 계통이 조금 단순합니다. 배전설보다는. 그러면 각 설비별로 주요 기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알아보면은, 발전 설비에는 잘 아시겠지만 댐 설비, 보일러 설비, 원자력 설비, 풍차 등등을 변환시키는 발전기 들이 있습니다. 일단 변전소에는 변압기, 피레기, 모선, 제어회로, 조상 설비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송전은 송전 선로, 선로도 지중선, 가공 송전선, 제어 설비. 제어는 무효전력 제어, 고장 제어, 전력 제어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 변전은 승합 변전소와 같은 설비들이 있고요. 배전 설비로는 물론 배전 변압기, 배전 선로, 고장 구간 차단기, 자동 제어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 설비별로 제어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발전소에서는 경제발전 제어, 정주파수 제어, 정전압 제어 등 있죠. 변전은 전압 제어, 무효전력 제어 등이 있고, 송전선로는 전력 조류 제어, 무효전력 제어, 경제송전, 다음에 배전선로 쪽은 배전전압 제어, 이거 중요하죠. 고장점 차단, 재개폐. 보통 우리 배전선로는 환상선로나 스폿 네트워크 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고장이 생기면은 이중화 설비로 빠른 개폐를 하여서 무정전 전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고장점 차단 및 개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각 설비
고장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발전소에서는 발전기 내부 고장, 터빈 보일러 고장, 과전압, 발전기 내부 고장, 터빈, 과전압, 부족전압, 동기 이탈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변압기 내부 고장, 과전압, 과전류, 모선 고장 등이 있고요. 송전선로는 지락, 단락, 또 과전압, 과전류 등이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배전선료 쪽은 부족전압, 과전압, 과전류, 지락, 단락 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고장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계통공학에서 집중적으로 어떻게 검출을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할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기술사 문제도 이쪽 고장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검출하고 조치하고 실패를 하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개전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개전은 설명드렸듯이 전력계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장점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검출기와 개전기를 사용해서 디텍터를 해서 고장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 기준으로 고장의 검출 및 차단이 있죠. 고장으로는 지락, 단락, 발전기 내부 고장, 내부 선간 단락 등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 등. 다음에 장거리 송정선로 같은 경우는 지락이나 단락이 생겼을 경우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조치를 빨리 하여야 고장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점의 위치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리 개전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죠. 다음에 배전선로에서 하는 고장 복귀. 제페로 개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전압, 부족전압, 과전류에 대한 검출 및 조치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어로 정전압 제어, 정주파 제어, 전력 제어. 전력 제어는 무효전력, 유효전력 제어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발전, 경제급전. 주로 이런 내용들이 보호개전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개통보호에 대해서 개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교재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개통보호의 목적과 기능. 개통보호의 목적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일단 과도한 전류, 이상전압, 위상변동, 등이 발생을 하면은 전력 설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런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차단 및 복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개통보호의 목적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보호개정기의 필요성은 뭐냐?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검출해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설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설비들이 보호개정기입니다. 당연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런 현상들을, 위에 설명한 현상들을 제거하고, 고장의 종류에 대해서, 고장에 대한 상태, 전압의 크기, 전류의 크기, 주파수의 크기, 전력의 크기 등을 검출을 해서 정상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고속으로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회로를 차단하거나 재회로를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통보호의 목적은 쭉 설명을 했지만 조금 뭐 기술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일단 안전의 유지. 전기사고는 감전이나 화재 등의 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에 대한 제한, 전압에 대한 과전압에 대한 제한, 검출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신뢰도 유지. 정전압, 정주파수, 무정전, 공급. 이것이 현대 우리 산업 설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신뢰도를 유지해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 개전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자동 집에 냉장고도 정전돼가지고 이틀, 3일씩 가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정전되면은 1, 2초 한 빠른 시간 안에 자동 재폐를 재투입을 해서 정전을 없애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 동기 투입, 전국에 있는 발전소 수용과 배전 설비들은 개통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 투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 동기 투입을 하기 위해서 보호개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개전 시스템의 정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보호개전 시스템은 개통의 안전 확보, 신뢰도 확보, 그 다음에 고장점의 검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일단 정의를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이상 부분을 정상 부분에서 분리시킨다. 그 다음에 이상 부분에 대한 운전정지, 조치, 그 다음에 이상 부분에 대한
정상 회복. 다음 보호 개전 시스템의 전기회로 구성은 전력계통이 있고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있고 변압기 있으면은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PT를 사용해서 CT를 사용해서 전류를 측정을 하고 보호 개전기를 통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차단기 트립 코일을 통해서 차단을 시키죠. 보호 개전기 각 부분 장비별 역할과 기능을 보면은 전력계통 제어 대상입니다. 보통 전력계통은 고전압, 고전류, 고전력이기 때문에 전자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어 가능한 전압 전류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PT, 잘 아시겠지만 PT, CT 등입니다. 센서라도 부르고요. 물론 발전소나 변압기 쪽에서는 압력, 온도, 베어링 온도, 변압기 유압 온도, 그 다음에 레벨 등 또 센서를 통해서 계전기로 들어오죠. 역할은 정기적 상태 측정. 그 다음에 센서 PT나 CT로부터 들어온 신호가 보호 계전기를 들어오면은 보호 계전기에서는 계통에 대한 이상을 검출한다. 이상을 검출했으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차단기. 역할은 사고 제거. 이런 센서, PT나 CT부터 차단 설비까지의 일련의 설비 및 기능들을 가지고 보호 개전 시스템이라 부른다. 차단 설비에 대해서는 다시 전력계통으로 연결이 되죠. 문제 2번 전력계통에서 사고 제거를 주목적으로 한 보호 개전 방식 통해서 보호 개전 의 주보호 방식과 후비 보호 개전 방식 대하여 설명하시오. 일단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력계통은 잘 아시겠지만 발전소 그래서 차단기를 거쳐서 모선에 또 다른 제너레이터가 연결돼서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다시 차단기를 거쳐서 승합 변압기, 다시 차단기를 거쳐서 모선이 연결되고 송전선로를 거쳐서 다시 모선으로 해서 배전설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호개전 방식이 뭐냐? 보호개전 방식은 전력계통의 발전기, 모선, 변압기, 송전선로에 대한 주계통을 보호하고 사고 시에 적절히 차단해서
조기의 사고 파급에 대한 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한 설비다. 이게 보호 개전 방식입니다. 그러면 주보 방식과 후비 보호 개전 방식이 뭐냐? 그건 뭐 잘 아시겠지만 보호 개전 방식의 뭐 일종이다. 이게 뭐 눈치껏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보 개전 방식이 뭐고 후비가 뭘 거냐? 문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후비. 아, 백업의 의미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보호 방식과 후비보호 방식에 대한 거에 대해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주보호 방식이 뭐냐만 정확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후비보호 방식은 주보호 방식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지금부터 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답을 쓰기 전에 지금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주보호 개전 방식과 후비보호 개전 방식을 바로 설명을 했는데 필요하다 그러면은 보호 개전 방식은 무엇이냐? 뭐 전 시간에도 설명했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 3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생략을 하는데 주 전력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뭐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럼 교재에 나와 있는 주보호 개전 방식에서 답을 써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보호 개전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관념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속 배웠던 거고 머릿속에는 이것저것 다 뭐 잡다한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었을 거냐 하는 게 사실은 기술사 시험의 답을 어떻게 잘 쓰냐 하는 성패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익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정확히 맞는 답을 골라서 쓸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그리고 답을 쓰기 전에 전체 답을 어떤 구조로 쓸 거냐를 한번 생각한 다음에 써야 나중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보호 개전 방식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첫 번째 이게 뭐냐? 정의가 나와줘야 되겠죠. 정의의 주보호 개전 방식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주보호 개전 방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방식의 적용 얘는 어떻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 뭐 교재에 보시면은 개통에서 고장 발생 시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방식으로서 고장 구간을 최소 범위로 한정해서 제거한다는 걸 청구한 방식. 개통 고장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설비들을 보호장치, 여기 어떤 보호장치가 들어가 있겠죠? 보호장치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보호한다. 1차적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고장 구간을 최소한으로 한다. 이것이 주보호 개전 방식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것을 다 외워서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 용어가 뭔가? 핵심 용어는 고정 구간을 최소 단위로 한정해 제거한다. 고장 구간을 최소 단위로 한정해서 제거한다. 고장 구간을 최소 단위로 한정해서 제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1차적으로 보호될 상태에서 보호되는 방식. 1차적으로 보호한다. 자, 1차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후비보호하고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죠. 후비보호는 주보호에서는 1차적으로 보호하고 후비보호에서는 뭐 백업을 한다. 이런 개념이 나중에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정의를 쓰시고 두 번째 정의를 쓰셨으면은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써야 되겠죠. 보호범위 내의 고장 말할 신속 선택. 자, 보호범위 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호범위 내는 지금 현재 발전기에서 나온 첫 번째 차단기까지가 발전기 보호범위 내입니다. 다음에
첫 번째 차단기에서 모선 사이에 있는 차단기는 모선 보호용 차단기죠. 자, 그러면은 변압기 사이에 있는 차단기는 변압기 보호용이고, 다시 모선 사이는 모선 보호, 다시 송전선로 사이는 송전선로 보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차단기하고 차단기가 보호범위 내다. 이해하시겠죠? 차단기하고 차단기 사이. 그러면 양쪽의 보호범위 내인 양쪽의 차단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기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하는 보호장치를 중첩 적용한다. 자, 지금 변압기하고 모선하고 사이에 있는 차단기, 즉 변압기도 보호하고 모선도 보호하죠. 중첩 적용한다는 겁니다. 모선하고 변압기하고 사이의 차단기, 모선 보호도 하고 변압기도 한다. 이렇게 중첩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각 설비 사이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양쪽 설비를 구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장 구간만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A점에서 고장이 나면은 어떤 집에서 고장이 나면 양쪽에 있는 차단기만 신속히 차단해서 이 고장 구간을 분리한다. 뭐 이 점에서 차단하면 이쪽 변압기만 분리하면 되겠죠. 다른 쪽을 살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3번에 보호 범위 및 구분. 자, 보호 범위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기 보호, 제너레이터, 변압기, 송전선로 이런 거에 대한 보호가 있다. 그 다음에 모선 보호, 송전선 보호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10점 문제에서는 이렇게 기기 보호, 모선 보호, 송전선 보호까지만 기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25점짜리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조금 살을 더 붙여야 되겠죠. 가나다 하단계 번호를 붙여서 변압기의 보호는 차단기 B, C를 가지고 이 구간 보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편하고 설명이 좀 논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쭉 설명돼서 알겠지만 주보호 방식은 각 기기별로 아니면은 우리가 피보호물에 대해서 양쪽에 차단기 하나만 가지고 구간 보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지점에 사고가 나서 정확히 동작시켜야 될 차단기의 차단 동작을 실패했을 경우는 사고 검출이나 사고 구간의 제거를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뢰도 문제에서 후비보호보다는 훨씬 주보호 개전 방식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보호 개전 방식에서는 신뢰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주보호 개전의 신뢰도 향상 대책,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모든 개전 시스템을 이중화를 한다. 그럼 하나가 실패하면 또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중화. 신뢰도 향상 대책을 이중화를 한다. 이중화는 개전기도 이중화할 수 있고요. 개전기 보호선로도 이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전 시스템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모선 보호 같은 경우는 물론 다음에 모선 보호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 자세히 나올 때 설명되겠지만 그 모선에 있는 두 세트 이상의 개전기가 모두 동작했을 때 동작시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주보호 개전 방식의 차단 시간은 뭐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 5 KB 이상 계통은 3.0에서 4.5 사이클, 154 KB 이하 계통은 6.0 사이클 정도면 좋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어떤 우리가 보호 개전 방식 설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샘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보호 개전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을 각 발전기, 모선, 변압기, 송전선로 별로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송전선로 방식을 보면은, 교재에 보시면은, 전력선 반송거리 방향 비교 방식, PCN 보호 방식, 표시선 개전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추가해서, 과전류 개전 방식. 송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자르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방향 과전류. 다시 계속 설명이 되겠지만, 루프 수전 설비 같은 경우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양쪽에서 전력 공급이 될 우려 수도 있기 때문에 고장의 방향과 과전류를 같이 검출해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향 거리 개전 방식. 물론 이게 대표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만 해도 되지만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면은 또 이런 정도 더 써주셔도 점수가 더 가점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되죠. 다음에 모선을 보호하는 방법은 전압차동 개전 방식, 전류차동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변압기, 내부의 건선의 층간 단락이나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기 위해서 차동 개전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차동 개전 방식은 전압 차동 개전 방식이 있고 전류 차동 개전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림에 그렸으니까 발전기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전기 내부의 어떤 고장을 검출하는 차동 개전 방식, 그리고 과전류 개전 방식 등이 있습니다. 차동 개전, 다음에 후비보호 개전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후비보호 개전 방식은 주보호 개전 방식에 후비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후비. 영어로 하면 백업입니다. 백업. 후비보호 개전 방식도 주보호 개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일단 하고, 책에 보시면 주보호 장치의 실패. 어떤 변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주보호 장치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패했을 때, 또는 주보장치가 동작을 안 하고 있을 때, 운유했을 때, 바이패스를 시켜가지고 운유를 한다든가, 운유를 해서 주보장치로 차단을 못할 경우, 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C 차단기가 어떤 이상이나 있다 그러면은, D 차단기를 적용해가지고 사고 구간을 제거하거나 검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주보호 개전장치하고 병설된다. 여기도 키워드는 주로 백업, 기억해두면 되죠. 백업이다. 주보장치와 병설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살을 붙여 쓸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적용되는 구간 사고의 구분. 특별히 이거는 외우지를 못했다 그러더라도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후비보호 개전 방식이 어떻게 사용이 될 거냐. 주보호 개전기가 어떤 이유로든지 사용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이거. 주보호 개전기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구간. 그 다음에 주보호 차단 설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동작이 안 되는 거. 그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차단기 사고로 이쪽 구간이 보호가 안 되면 당연히 이건 후비보호를 해야 되죠. 그 다음으로. 다음 적용예를 보면은, 교재에 보시면 되지만, 교재 F점 사고 시 B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B가 고장이나 기타 등등으로 차단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누가 동작을 해야 되느냐. E가 해야 된다. 그게 후비보호죠. 교재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문제 3번. 보호 개전 방식의 구의 조건을 5가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되어 있습니다. 보호 개전 방식. 보통 보호 개전기의 구비 조건을 5가지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보호 개전기.
보호개전기 방식 차이는 보호개전기는 보호개전 방식의 한 부품들이고 보호개전 방식은 보호개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혹시 뭐 보호개전 방식의 구비조건을 5가지 기출하시오 했는데 보호개전기의 구비조건을 5가지 구별하시오 뭐 이렇게 쓰지는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 2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일단 보호개전 방식이란 뭔가 정의 자 개요에서 보호개전 방식이란 뭐 개통 고장 시 고장 부분을 신속히 분리하고 개통 고장을 신속히 분리 제거 개통 고장을 신속히 분리 제거 뭐 이 정도는 키워드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하는 보호 개전기들의 조합 방식이다. 보호 개전기들의 조합 방식이다. 자 그러면 역할은 무엇이냐? 사고 신속 검출, 그 다음에 사고 구간 선택 차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을 적당히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는 좋겠죠. 자 그러면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 문제 2에서 설명했던 주보호 개전 방식, 후비보호 개전 방식 2개 뭐 설명 쭉 해주면 되죠. 간단히 25점 문제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10점 문제면 간단히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 설명해주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보호 개전 방식의 구비 조건 1. 고장에선 내지 고장 구간을 선택 차단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선택성. 고장 구간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송전계통의 과도한 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 동작 시간을 가질 것. 동작 시간. 시간 지난 다음에 차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적절한 후비보호 능력이 있을 것. 보호개전 방식이 실패를 하면은 사고 파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비성은 아주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다음에 개통의 구성 또는 발전 기준대에서 변화에 따른 고장별 전동에 대한 소정의 개전기 동작 수행이 가능할 것. 동작 감도를 가져라. 고장전류의 크기는 항상 변화를 합니다. 고장전류의 크기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대소에 전혀 영향 없이 보호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호개전 방식이 필요하고 뭐 동작 후비성을 가져야 되고 동작 감도 좋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전력 운영의 입장에서도 보호개전 방식 전체가 경제적일 것. 경제적. 문제에서 5가지 기술하시오 했으니까 선택성, 동작 시간, 후비성, 동작 감도, 경제적, 경제성 뭐 이래 되겠죠. 이렇게 5가지를 쓰면 되는데 교재에는 쭉 이런 내용들을 풀어서 정리를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하고 뒤에 설명을 해주면 훨씬 채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지금 5가지를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5가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더 추가로 이거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전력계통은 차단기, 퓨즈, 파워퓨즈, 피레기 등등 여러 가지의 보호 설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호 설비들 간에 서로 그리고 차단기도
메인 차단기, 피더 차단기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서로 동작 시안이나 아니면 뭐 차단 시안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비 간에. 그래서 협조성. 뭐 어떤 내용이다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전력계통을 계속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하나로 중요한 게 지금 빠졌죠. 신뢰성. 신뢰성은 인접 구간과 협조하여 무보호 구간이 없도록 할 것. 그 전력계통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터 변전 설비들, 송전 선로들, 다시 변전소, 그리고 또 다른 발전소에서 변전소 거쳐서 모선에 연결되고 뭐 이런 구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물론 배전 설비 쪽도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다시 이쪽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시스템, 자기 설비 내에서의 고장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설비의 이웃, 인접 설비 간의 보호 협조, 인접 설비 간의 어떤 차단, 인접 설비 간의 어떤 시간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협조되고 적절히 신뢰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사고의 범위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보호 개전기 뭐 장비들에 대한 신뢰성, 개전기, 차단기, 뭐 검출 장비, PT, CT, 뭐 이런 거에 대한 토탈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보호 개전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죠.